그런 인센티브 감소 효과 플러스 환율 효과로 인해서 3분기에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만약에 이 61선을 못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한 53만 원 부근 매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혹시 태조 이방은 왜 좀 네. 사야 할 주식이 있는지나 없다면 어떤 주식 좀 정리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살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슈, 그게 이제 운율상으로 맞춰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추세가 좋고 정말로 모멘텀을 어렵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쪽들을 선호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런 쪽들 위주로 제가 볼 때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들을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조금 없는 시장, 특히나 이제 수급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할 때 사고 있는 섹터가 그나마 화학 그리고 운송 장비 이런 쪽들 사고 있거든요. 그럼 운송 장비가 조금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이런 쪽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025년도에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USA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발표됐는데 외국인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정말 많이 사고 있죠. 꾸준하게 지분율 늘리는 모습들이 현대차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3월 중순이 거의 저점이었다가 여기에서 한번 미끄러졌다가 7월부터는 계속 산다고 봐야 돼요. 그 명맥을 지금 전기전자나 다른 섹터보다도 훨씬 강하게 사고 있는 게 이 운송 장비 쪽의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7, 8월 산 다음에도 9월 들어와서도 다른 섹터들은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을 했지만 이 현대차는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도 한 1.8%가량 사면서 결국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 지점을 막힐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이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날도 개인만 534억을 팔았고 나머지 다 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렇게 끝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약간 좀 개미 털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음봉에다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4.1%까지 올라갔었는데 0.5로 끝났으니까 고점에 사신 분은 3.6이 물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았을 텐데 바로 이제 또 올려버리죠. 그래서 추세가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은 한 2만 원 부근이 일봉상에서 보이는데 지금 수급과 현대차의 높아진 위상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뭐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이고요. 조금 더 높게 보면은 25만 원에서 6만 원 레벨이 일단은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좀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기존의 미국의 생산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일부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에서 원하는 게 메이드 인 USA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품 단위로 수출을 해서 미국에서 공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지아 공장을 완공시키는 게 지금 현대차로서는 1차 목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어쨌건 지금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도 굉장히 시세를 견조하게 움직여주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아도 좀 볼까요? 근데 기아는 좀 양상이 살짝 달라요. 물론 이제 형보다 나은 아우가 됐어요. 이게 미국에서의 판매량 자체도 현대차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각 차종이 현대차보다 동급으로 봤을 때 많이 팔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외국인들은 지분율은 계속 늘려나가는 추세는 좋습니다. 둘 다 좋고요. 일단 투자 동향 봤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늘려왔지만 현대차만큼 꾸준하게 사는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좀 매도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5일 정도는 외국인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쪽들 위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5일 동안 단 하루 0.7% 빠진 거 외에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이오닉 5 말고도 EV6 이런 쪽들의 인기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아이오닉 6도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되고 쿠페형으로 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하게 빠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아가 추구해오던 디자인의 승리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도 접목이 좀 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기아는 제가 박스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한 7만 5, 6천 원 가면은 사는 자리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한 8만 7, 8천 원 가면은 매도하는 자리. 이게 이제 이번에도 이런 파동이 나타났고요. 내려왔을 때 역시나 이 자리. 한 7만 5, 6천 원에서 또 지지를 받았고 이번에도 지지를 받아서 일단은 이 레벨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수급이 또 전환됐고 워낙에 지금 강력한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필연적인데 과연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8만 7, 8천 원대를 뚫고 이때처럼 올라가 주느냐 아니면 맞고 또 떨어지면서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이 또 나오느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 쪽의 현황은 굉장히 좋고요. 일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SL이라던가 화신 이런 쪽들을 제가 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들이 미국의 공장을 역시나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부품주와는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신의 일봉이네요. 최근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또 시장과는 완전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 나오고요. SL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차, 기아, SL, 화신 이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주식 좀 팔아야 하는지는? 뭐 외국인 기관 파는 거 같이 팔아야죠. 그러면 이번 달에도 외국인 기관 매수 매도 주식 좀 한번 볼까요? 네, 그럼 일단 8월부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어려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면서 올리는 현대차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고요. 또 태조 이방원 이런 쪽들도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관심 가지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지분을 늘려가다 보니까 이런 신고가 형태들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건 진짜 시청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파트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나, 도대체 얘네 뭐 하고 있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먼저 보게 되면요. 8월부터 가장 많이 산 종목, 아까 이제 나왔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6,768억을 무려 이쪽에 다 밀어 넣었어요.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치평가 당시에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과도하게 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한 쪽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아니다. 이거 지금 삼성 SDI 밸류에다가 왜 갖다 붙이느냐. CATL 전 세계 지금 배터리 점유율 1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이런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중국 쪽 로컬 업체의 어떤 리튬 인산철 이런 낮은 단계의 배터리가 아니고 하이니켈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배터리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그거에 동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적으로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빠지긴 했으나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분율을 차근차근 이 어떤 보호 예수가 풀리는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상으로 이렇게 자리 준 이후에 정말로 이때 뭐 사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정말 자리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일봉상으로 약간 좀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고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관점에서는 그냥 홀딩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어떤 그런 관점을 보고 사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하이니켈 기반으로 해서 점유율 10% 이제 전기차 보급률 넘어가고 이걸로 인해서 점점 더 프리미엄급 차량들이 많이 판매되고 중대형단, SUV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릴수록 리튬 인산철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CATL이나 BYD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리튬 인산철 지금 잘 되고 로컬 업체들에게 많이 공급하고 있지만 하이니켈 기반의 배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현대차입니다. 뭐 다 드렸던 말씀이죠. 6천억 가까이 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의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달라진 위상 그리고 좀 대안적인 성격들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25년도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실적 효과 거기다가 2분기에도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3분기에는 환율이 지금 더 높아졌어요. 아까 1371원이었죠. 지금 1500원이 보이는 마당에 정말로 환율이 고레벨이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기아차나 현대차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인센티브도 점점 딜러들에게 지급해야 될 게 축소가 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쪽의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전기차의 수요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들에 대한 수요, 이런 니즈들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딜러들에게 많이 지급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 감소 효과 플러스 환율 효과로 인해서 3분기에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조금 더 밑에 있는 기아, 이거 현대차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또 5,200억 샀어요. 네, 이쪽은 원통형 배터리, 요즘에 좀 대세죠. 그래서 기존의 2170에서 전고체 배터리 전에 이제 4680 배터리로 넘어가는 양산 기술이나 이런 거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삼성 SDI가 사실상 그동안에는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행보가 달라졌죠.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끌어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만큼의 어떤 주가 탄력은 아닐지라도 최근에 이제 여기 맞고 떨어졌죠.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해 줘야 돼요. 네, 정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매도 못했어도 이렇게 꺾이는 음봉이 나올 때에는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하고 있구나. 외국인들은 계속 사지만 이런 식의 이제 기관 쪽 매도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개입을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최근에는 또 개인들로 넘어가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만약에 이 61선을 못 지킨다 라고 했을 때는 매물대 하단까지 조금 기다리시면서 한 53만 원 부근 매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원자력의 이제 뭐 최대 수혜주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죠. 이 원자력이 얼마 전에 우리가 수주도 이제 이집트로부터 러시아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재하청식으로 3조 원의 수주를 또 준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제 주기기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원자로라던가 이런 쪽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기기, 가스 터빈 이런 쪽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니네가 이것 좀 해줘 라고 3조 원의 수주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대주주 좀 블록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선 추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 다시 미끄러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1선에 지지 확인을 해야 되는 지점까지 왔거든요. 근데 투자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 지금 3일째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투신 사모펀드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61선이 안 좋은 시장에서 깨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열어놓으시고, 이런 것들도 한 120주선 자리 이 정도까지 열어놓으시고 한 16,000원대 정도 여기에서 지지 확인하고 매수 한번 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네요. 2,540억.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3에 있어서도 별로 주가상으로 크게 긍정적인 영향은 사실 못 줬어요. 이런 식의 61선 한번 막힌 이후로는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뭐 전저점 테스트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국인들은 조금 사는 흐름들이 꾸준하게 나타나지만 문제는 기관 쪽입니다.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팔면서 하이닉스는 산다라는 외국인들의 행보도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장 접근한다라는 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이런 지점들 전저점 한 87,000원대 정도 확인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정도면은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여기서 두꺼운 매물대가 또 견조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 86,000~7,000원 정도 선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 물론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급이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현대미포조선,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금액만 2,250억 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LG화학도 2,100억 샀어요. 이거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분사해서 나가니까 빈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LG에너지솔루션과의 기본적으로 해오던 어떤 소재 부분이라던가 이런 쪽들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결과물이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7월 들어와서 일단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올랐고요. 잠깐 조정 받았지만 조정이 깊지는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도 크게 감소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전장 소재 이런 쪽의 기업으로 좀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밑에 이제 현대 모비스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품주가 완벽하게 완성차 업체의 흐름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최근 흐름들은 뭐 아주 가파르진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의 흐름을 좀 따라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외에 부품주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SL이나 화신이 그 대안주가 좀 되겠지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다국적 기업들에게 전부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두꺼운 매물대 22만 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차라리 강하게 돌파할 때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차라리 미끄러져서 이런 전저점 한 19만 원 중반대를 확인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사시거나 2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이렇게 양분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10위권에 위치한 종목이네요. 하나솔루션. 이것도 뭐 아까 내용을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주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렇게 미국 쪽에서 강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끌어당겼다라는 걸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요? 네, 기관 쪽 산 종목 보면요. 한진칼. 한진칼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슈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임원하고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소유, 주식 변동수 이런 것들이 약간씩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상장이 추가적으로 좀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 경쟁을 해오던 것들이 주식 담보 대출 상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 사모펀드 쪽에서 지분 경쟁이 좀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지면서 지분 경쟁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맥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일봉상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델타 에어라인 인스코퍼레이티드에서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그러면서 지분율을 15%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라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분 상황들을 한진칼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요. 이 조원태 회장 비롯해서 한국산업은행이라든가 채권단 이런 쪽에 조씨일가 가지고 있는 게 34% 정도 되고요. 또 대우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 이런 측에서 17%의 지분, 또 호방건설에서도 16.5% 굉장히 쪼개져 있어요. 거기다 델타 에어라인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분들이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전부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할 거 없이 전부 다 가파르게 지분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모펀드에서 크게 지금 일단 물량을 좀 받아갔던 모습들이 수급상으로 8월 26일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줄곧 이제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고 해서 이거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특정 매수가 이런 식으로 잡힌 거기 때문에 네,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일봉상으로는 다 깨졌고요. 주봉상으로 일단 지지받아야 될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거 47,000원대 깨지면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면서 수급적인 변동도 또 마침 월봉으로도 60월선에 걸려 있어요. 이거 지금 자리에서 깨져버리면 60월선과 이 매물대 하단이 같이 뚫리면서 주가 굉장히 지금 빠진 것보다 큰 폭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코덱스 200. 예, 지금 기관 쪽에서 8월 들어서도 지수를 계속 올리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방향의 ETF를 매수를 한 거예요. 2,0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ETF를 매수를 했고요. 바로 그 밑에는 이제 외국인과 같이 샀죠. 하나솔루션을 1,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LG전자는 참 좋은 종목인데 외국인들이 전장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점점 안 되는 사업들을 LG전자에서 많이 접었어요. 그러면서 되는 쪽, 전장 이런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의미 있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불안한 요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LG전자 말씀드릴 때마다 외국인 지분율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관 쪽에서는 강하게 매수했지만 기관 쪽은 자금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단기로 들어가서 추세, 탄력 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먹고 나오고 이거 반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요. 그리고 의미 있게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나려면은 기관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지분율 증가가 다시 확인이 되는 시점, 그 시점에 좀 들어가셔서 중장기적인 전장이라던가 이런 쪽에 모멘텀을 보고 접근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6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네요. 이거 아까 뭐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원전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에너지 추세를 보고 같이 들어왔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또 요약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이 또 들어있네요. 1,300억.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지분율 싸움이 이쪽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파가 쪼개져서 한쪽에서는 이제 다른 사업하고 있던 쪽과 이쪽 사업하고 있던 쪽들이 서로 이제 고려아연의 지분을 약간 매집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정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고려아연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하루에 막 움직이는 폭 자체가 7%, 막 8%, 5%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율 경쟁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자리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에서 올렸던 것 같아요. 46만 원이 매물대와 120 주선 부근의 지지 확인하면서 곧바로 주가는 싸버렸고요. 일단 월봉상으로 목에 좀 찬 것 같아요. 아무리 지분 경쟁이 있어도 이런 지점, 정고점 이런 지점에서는 일단은 막히면서 윗꼬리가 굉장히 좀 길게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도 일단은 지분 살짝 증가시켜서 정체하다가 조금 감소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매도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기관이 사면서 계속 올렸는데 기관도 한 3일 정도는 지금 투신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외국인과 같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고점을 찍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어서 8위의 SK텔레콤 지금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쪽도 이제 뭐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하게 있는 종목은 아닌데요. 일단 기관 쪽에서는 좀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다만 외국인들은 지분율이 특별히 증가되는 모습들은 안 보여요. 예, 오히려 조금 줄이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역시나 이 61선이 저항이 되면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림들이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도 이 올라갔던 61선 지점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이 지점 한 5만 원 정도 대에서는 지지 확인하고 한번 사볼만 하지 않을까. 49,000원에서 5만 원 부근요.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어떤 모멘텀들은 사실상 크게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9위에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그 원자력 관련해서 이쪽이 플랜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이 수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죽으면서 대신에 국내 주택 부분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이 커버를 좀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도시정비 수주액이 거의 연간으로 봤을 때 모든 업체 중에서 2015년도에 GS건설이 세웠던 기록 8조 100억을 넘길 것 같아요. 가뿐하게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일단 250만 호 정부 중심의 민간 중심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들려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인 수주들 같이 들려오고 원자력 플랜트라던가 화학 플랜트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뤄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대건설도 굉장히 큰 모멘텀을 현재로서는 좀 갖추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 수급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불안정한 상황이고 또 기관이 살 때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또 외국인이 살 때는 기관이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수급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인식 기간이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목표가를 그래도 한 6만 7, 8천 원 부근 정도까지는 현재가에서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건설주 중에서는 사실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기관들도 이런 식의 1,000억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10위에는 SO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1,000억 정도 기관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7월, 8월 사실상 유가가 굉장히 130달러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막 86달러도 가고 이제 또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폭락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 피크아웃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사실상 에너지 때문에 촉발된 어떤 약간의 그런 편견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만약 에너지 가격이 지금 겨울철에 난방유 수요 이런 것들을 두고 너무 올라버린 천연가스 이거 지금 유가로 환산하면 배럴당 한 400달러 수준이거든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요. 너무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등유, 경유 이런 쪽의 수요를 생산성이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성이. 그러는 동시에 원유 쪽의 또 대체 수요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400달러로 환산했을 때 400달러면은 아직도 유가가 뭐 떨어졌어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8, 90달러대 정도면은 메리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겨울철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이거 생존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기후가 요즘에는 굉장히 다변화, 엄청나게 극과 극으로 움직여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프리카 쪽에 튀니지 이런 쪽은 평년 기온이 평년 기온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 네. 막 47도까지 올라가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폭우 와서 수해 피해 이런 거에다가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전반적으로 주면서 굉장히 기후가 극악의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결국 이런 대체 에너지원을 쓰고 개발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커버는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럼 기존 에너지원으로 결국에는 커버를 일정 부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 마진하고 재고 평가 이익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떨어질 겁니다. 그럼 피크아웃 얘기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을 조금 시키고 있는 이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등유라던가 경유 같은 쪽들의 난방유 수요 그런 것들이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커버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석유 이런 쪽들의 감산 가능성 그리고 중국 쪽의 수요 둔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촉발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산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하나솔루션 2개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에서 차장님이 좀 좋게 보시는 거 하나 정도 꼽자면 네. 일단은 저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이게 지금 아까도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만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좀 설명을 이제 좀 충분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태양광 쪽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최대 단일 사업자 규모로는 최대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미국의 알리시 실리콘이라고 해서 폴리실리콘 업체까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초기 어떤 원재료에서부터 모듈까지 거의 모든 생산의 공정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렇게 올라서 주가가 과연 밸류 평가로 봤을 때 비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PER 수준으로 봤을 때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내년 실적,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적이요. 앞으로도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는 상향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거로만 봤을 때에도 순이익단 비교해보면은 한 PER이 10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메리트가 있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될 텐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찍었던 하단이 한 10배 정도 PER 10배 정도 수준을 찍었었어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은 뭐 18배 정도 받기도 했고요. 한 25배 정도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신재생 에너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밸류가 어느 정도 부여가 되는 건 타당한데 과연 이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일어나느냐 라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아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쪽의 매출 비중이 5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비중은 지금 미국에서 사업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단계적으로 높아질 거라는 말이죠. 거기다가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더불어서 환율 효과가 또 있잖아요.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지분율을 꾸준하게 늘려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충분히 농후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서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높았던 때 대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상태고요. 각 나라에 대표하는
태양광 기업들을 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솔루션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